네, 두 번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똑같이 와갖고 지난주하고 똑같이 이어서 하는 것처럼 해볼까 하다가 네, 뭔가 컨셉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일이 추석이라 아침부터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자. 모레가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 이브라서 맨날 헷갈리게 끝내라 버리잖아. 참, 네, 그죠. 내일은 다들 준비해야 되는 날들이지요. 자, 봅시다. 우리가 스피드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자 주의가 오늘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윤곽을 잡을 수 있으면서도 빨리 끝내자. 이게 그래서 계획은 20분 전에는 끝내자. 네. 그래야 10분 전에 끝나겠죠. 멋지십니다. 하지만 20분 전에 끝냅시다. 5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10분씩 쉬고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비문학 이권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제, 내적 주제는 경제고 외적 형식적인 아이비적 형식적 수행의 주제는 신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사적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우리 삶의 질이라든가 삶의 어떤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그 해석하는, 해명하는 책들이 사실은 지식 개념을 이렇게 애들이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사이트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주체 중에서 가계, 가족이 기본 단위로서의 얘기들, 이렇게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여긴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생산이란 뭔가 이런 거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 세 번째는 경제활동 주체로서 정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책에서도 주로 나왔는데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은 세금이다. 그러면은 세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세금에 관한 얘기가 나온 그 얘기가 K-POP 그룹이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걔네들은 자기가 번 돈을 다 벌지 자기가 갖지 못하고 회사에 분배를 해야 되는가, 회사하고 이렇게 나누는가, 이런 예를 하면서 국가와 개인 혹은 우리가 번 돈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광 1학기 때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세금은 왜 내는가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 범주를 굳이 나누지 않고 기본 개념 이해와 함께 필요성들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경제 활동이 중요한 파트 중에서 이 책의 저 텍스트의 시작이 그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친구들이 그 분식집에 들어가고 떡볶이 먹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를 엄청 많이 드신 애가 있고 그 입맛이 없었고 조금만 먹은 애가 있고, 근데 우리 같이 먹고 처음에 더치페이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는 나중에 근데 뭐야? 똑같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떡볶이 3알밖에 안 먹은, 그리고 얘기하느라고 안 먹은 애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값을 내야 돼? 이런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이러면서 공정과 공평에 관한 이슈예요. 이걸 제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즈음에 이걸 봐가지고 이게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렵고 가볍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죠. 뭐 어찌되었건 실제로 당대 그 시대를 걱정하는 어떤 한 지식인의 논리적인, 굉장히 논리적인 글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논리적인 그 대안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방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이거 흐름도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것이 그 다음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낸 퀴즈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해결하고 퀴즈를 막 내고 하면은 수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확산돼서 분위기가 업돼 버리면서 그 다음에 지문 독해는 굉장히 분석적인 거잖아요. 글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애들이 내온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쉽겠다. 애들이 내온 질문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있는 걸 갖고 수렴하면서 본론의 본 주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흐름을 쉽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텍스트 자체가 이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맹자를 갖고 왔을까요? 저기 있구나. 북학이. 이 파란 자전거의 텍스트들이 주로 일부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이러한 해설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원전을 소개하는 형태, 어린이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는 냈거든요. 2부 북학의 원전 같은 경우 같이 강독해가면서 애들하고 독해하면서 추론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여기서는 쉽겠지요. 유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하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제가가 청나라를 직접 본 모습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첫 번째 세 줄 같은 경우는 조금 서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세 개 같은 경우 단답형이고 줄긋기도 있어요. 유영원은 누군가요? 빨리요. 여기요. 유영원. 여기 유영원. 단계수록인가요? 그렇군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익은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들인데 상업이 필요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돼. 시장의 필요성들, 수레의 필요성들, 그리고 사대부들도 뭐 해라, 장사를 하게 해라.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허생전에서는 사대부가 장사를 하게 해라. 누가 허생이 표종임금이었는데 건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직접 장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데 애들하고 이 지문을 실제로 박제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북학은 어떤 책인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을 했다면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